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삿포로 대 요코하마 F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마리노스와는 난전 양상을 잘 만드는 편이었다. 다만 삿포로가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도 화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 특히 미드필더를 많이 세우고 공격적으로 가는 성향을 유지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공격이 통하지를 않으니 수비가 불안해지는 약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마리노스도 여전히 미드필더의 전개와 골 능력이 좋다. 다만 하타나카의 이탈은 아쉬운 점. 상대의 역습이나 전반적인 공세를 막아 세우는 역할인데 이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마리노스도 상당히 수비가 불안해지는 편. 그래도 전반적으로 마리노스가 삿포로에게 아주 약한 것은 아니었는데 전개로 상대의 강한 프레스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 정도는 되기 때문이다. 마리노스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일단 삿포로도 꽤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느라 늘 실점 가능성을 깔고 가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격력이 잘 통하지 않는 점이 단점. 다만 마리노스 역시 하타나카의 존재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빠른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순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아키타 대 시미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키타의 공격력을 믿기는 어렵다. 특히 시미즈가 공 소유를 위해서 길게 자신들의 페이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아키타의 전반적인 공세도 롱볼로 꽤 단조로운 편이기도 하다. 다만 아키타가 생각보다는 시미즈를 상대로 수비를 꽤 잘해내는 편. 특히 아키타의 장점은 상대의 빌드업 정확도를 낮추는 데 능한 편이다. 아키타의 특징은 늪축구라고 보는 것도 타당한 이야기. 시미즈가 아키타를 상대하기 까다로워하는 이유는 시미즈의 플레이가 미드필더의 정교함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키타가 블록을 단단히 세우고 나오는 상황에서는 시미즈도 어려움을 크게 겪는 것. 실제로 아키타를 상대로는 2골 이상을 기록한 경험 자체가 없다. 최근에는 원정에서 3연속 패배와 무득점을 기록하는 등 원정에서의 기세를 찾아갈 필요도 있다. 무승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키타가 생각보다 시미즈를 잘 상대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특히 시미즈의 빌드업의 정확성을 낮추는 플레이에서 꽤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키타 역시도 공격에서의 단조로움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모습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도쿠시마 대 미토 홀리토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쿠시마의 수비 능력은 좋다. 특히 요코마하 FC나 지바 같은 강호들도 도쿠시마의 쿠치기를 뚫기 버거워하는 모양새. 도쿠시마가 블록을 세우면 강호들도 자기 진영에서 공이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약체들은 도쿠시마를 뚫기 어려워하는 것도 당연. 물론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은데 도쿠시마도 공격 성공률이 리그 19위 수준이라서 확실한 승리를 잡아내는 팀은 아니라는 점. 미토는 생각보다 기복이 심하다. 물론 공격에서의 퀄리티나 횟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문제는 수비. 자신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도 생각보다 많다. 올 시즌 피공격 횟수에서는 리그 5위 수준을 유지 중. 특히 미토 입장에서는 도쿠시마의 수비를 돌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수비에서의 기복을 줄이는 것이 과제다. 다행히 상대의 공격 효율이 낮다는 점이 다행일 듯. 무승부 가능성을 보고 있다. 도쿠시마가 잠가버리는 상황에서는 매우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물론 한 골을 허용한다고 해도 미토 역시 생각보다 공격을 받는 상황이 많은 편. 물론 도쿠시마 역시 공격 성공률이 아주 높은 팀은 아니다.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는 유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